갑시다. 드디어 우리는 2학년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실 수능범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수능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땐 아직 적을 필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너네는 수시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수시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을 것 같지가 않아서 뭐랄까 약간 수능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시를 할 때도 이제 수능 최저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면은 이제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수능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수능이 총 3과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이미 들었겠지만 너가 개정 첫 해라 하필이면 개정 첫 해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뉴스에서 막 떠드는 거잖아. 너네 때부터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수능이 들어가고 1학년 과목이 수능으로 들어간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 또 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영수도 이제 문이과를 처음으로 통합한다 난리를 쳤잖아. 선택과목 체제도 없애버리고 다 그냥 공통체제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능에서 수학 영역은 3개 과목으로 확정이 났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대수라는 과목이랑 그 다음에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과목으로 우리가 확정이 났는데 대수는 원래 다른 학교들이 다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원래 대수인데 니네는 특이하게 대수를 2학기 때 나가니까 대수를 일단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 대수에서 다루는 거는요 크게 2가지를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바로 뭐냐면 대수는 함수야 함수.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함수들 말고 추가적인 함수가 3개가 더 있는데 그 추가적인 함수 3개를 더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여기 대수 첫 번째, 두 번째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수는 첫 번째로는 어떤 함수를 배우게 되냐면 지수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라는 거를 배워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배우고 나면은 그 짤 같은 데서 한번 본 적 있을걸? 배불뚝이 아저씨 나와가지고 삼각함수를 노래로 공부해보자 하는 그 짤 본 적 있지? 아 유튜브 가서 찾아보세요. 삼각함수 송 하면 바로 나와.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이 3가지 함수를 추가적으로 배우는데 함수는 사실 대수는 아니야. 근데 왜 이 과목이 대수일까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 과목의 이름을 나는 대수라고 붙였을까? 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호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호들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를 위해서냐면 이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고 그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가져와야 되는 연산 기호가 지수와 로그야. 그나마 지수는 너가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기 때문에 지수는 잘 이해는 하고 있을 텐데 로그는 처음 보는 기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을 연산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쟤네들을 어쨌든 연산을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산 과정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함수를 가르쳐. 그래서 얘가 내용이 겁나 길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일 크고 삼각함수는 네가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함수로 만들어낸 게 삼각함수야. 그럼 그 삼각함수를 해석하려면 당연히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호가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기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이걸 다시 배우는 거야. 됐니? 그래서 삼각비를 다시 배워가지고 삼각함수를 접근을 해. 그게 2단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1, 2단원을 끝내놓고 이제 큰 고비를 거쳐놓은 너희를 향해 이제 뭐를 가르치냐면 수열이라는 새로운 단원을 가르치게 돼요. 됐니?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쫙 줄 세우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를 한 줄로 이렇게 쫙 줄 세워놓고 야, 나 지금부터 숫자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한번 싹 다 줄 세워볼게. 어디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 수열을 다뤄주는 것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요 수열을 다뤄주는 것이 크게 2가지 수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등차수열, 등비수열이라고 있는데 그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 얘네들을 좀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수가 이렇게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과목 미적분 1이라는 것을 대부분 배워요. 그럼 1이 있으면 2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2는 지금 진로선택 과목이거든요. 내신 전형으로 완벽하게 바뀌었고 수능에 반영되지도 않은 원래 이과들만의 포인트들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안 배우거든. 됐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네는 2학년 2학기 때 그 미적분 2를 배우고 끝내겠다는 입장이니까 미적분 1을 먼저 하는 것 같아. 왜? 미적분 2를 하려면 어쨌든 미적분 1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 2를 3학년 때 안 끌려는 속셈인 것 같아. 왜냐? 어차피 3학년 때 가면 공부 뒤지게 안 하니까. 왜냐면 니네 생각해봐라. 3학년 때 당연히 수능이랑 관련돼 있는 과목 하겠냐? 수능이랑 전혀 관련 없는 과목을 하겠냐? 관련 있는 걸 하겠지. 그치? 그럼 미적분 2는요, 이과들한테는 대학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대학 가서가. 가서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다? 대학 교수님들 속 터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지 않아요? 그 꼴나. 행렬 안 배웠다고 난리치는 대학 교수들 꼴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가 전략 잘 쓴 것 같기는 한데 그나마 2학년 때까지는 내신 반영을 생각을 하니까 공부를 한단 말이야. 수능 과목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을 잘 짠 것 같기도 해요. 그거 보면 좀 칭찬할 만한데 일단 미적분 2를 하려면 대수를 해야 돼. 근데 저걸 안 하고 미적분 2를 한다는 건 솔직히 내 상식선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게 되는 게 이제 배우게 되는 미적분 1인데 그럼 이 미적분 1은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합성어예요. 이게 원래 옛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서는 이 과목이 뭐라고 불렸냐면 미분과 적분으로 불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과목 이름이 약간 좀 뽀대가 있냐 뽀대가 없냐? 뽀대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쫙 합친 거야. 그래서 미적분. 이거는 미분과 적분을 합쳐놓은 하나의 학문입니다. 됐나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그 유명한 calculus라고 대학교 1학년에 다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을 전개를 하려면 얘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부터 다시 다 함수들을 꼼꼼하게 다 미분적분하는 걸 다 가르쳐 놓은 다음에 그 이상의 학문들을 연습을 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였냐? 그러니까 얘를 안 해놓으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 가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못 배운다는 소리야. 왜? 미적분은 다 모든 학문들을 발전시키는 도구의 중요한 쓰임새로 작용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아요. 근데 내용 난이도는요 대수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 얘네들을 증명을 하려면 다 대학 과정을 끌고 와야 돼요. 뭐 입실론 델타 뭐 이딴 것들을 다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건 고등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극한은 엄밀하게 정의를 하려면 이제 입실론 델타라는 거를 끌고 와야 되고 미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려면은 엄청나게 뭐 되게 세세한 정리들이 있어요. 그런 정의들을 다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증명을 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증명을 못 해요. 그거 증명하는 것도 대학교 1학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2학년에서 한단 말이야. 그것도 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게 바로 해석학이야. 그러니까 해석학이라는 과목은 미분과 적분을 1년 내내 다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는 일단은 알겠는데 그 고등학생한테 그거를 똑같이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봐. 되겠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 해요. 그래서 미적분 1이 난이도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얘네들 증명을 못 하기 때문에 증명하지 말고 그냥 외워 이렇게 가거든. 그냥 이래 알고 넘어가 딱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응용해서 심화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함수 해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함수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거 말고는 안 어려워요.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의외로 뭐야? 너 이번 중간고사 보면은 무조건 함수 해석 전까지만 들어간단 말이야. 많아봤자 극대극소야. 최대 최소까지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절대 최대 최소는 잘 안 들어간단 말이야. 왜? 최대 최소까지 넣어버리면 기말고사 때 낼 게 없어가지고. 대부분 극대극소에서 끊는단 말이에요. 너네 학교는 전통적으로 2학년 때 극대극소에서 다 끊었어. 그러니까 극대극소까지 끊는데 의외로 극대극소까지는 난이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 극대극소 다음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적분 끼고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건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얘 난이도가 훨씬 쉽다. 그 정도는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됐나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라는 요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가져오게 되는데 얘네들은 다 뭐에 대한 얘기들이냐면 함수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고 당연히 다항 함수들만 다루게 돼요. 그게 바로 미적분 1입니다. 그러니까 다항 함수라는 거는 네가 알고 있는 함수들, 즉 1차, 2차, 3차, 4차 이런 애들을 가지고 오는 게 다항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정확한 이름은 이거야. 원래는. 그래서 다항 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지금은 그냥 미분이라는 두 글자로 딱 줄여서 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3단원의 정확한 이름은 다항 함수의 적분법이어야 돼요. 왜? 다항 함수만 다루니까. 그러니까 다항 함수의 적분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이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딱 줄여서 적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분과 적분을 얘기를 하려면 어떤 새로운 기호가 하나 등장해야 되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1단원에서 그 새로운 기호를 먼저 도입시켜요. 그게 바로 극한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함수들에 대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함수들에 대한 극한값은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극한 리미트라는 엄청나게 특수한 상황으로 값을 한없이 보내버렸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엄청나게 특수한 상황으로 값을 다 보냈을 때 그때 남게 되는 거.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값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값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분과 적분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미적분은요 단원이 그냥 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못하면 다 다른 걸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거기까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적분 1의 첫 시간이죠. 그래서 극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고 가볍게 오늘은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까지만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까지만 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나요? 예. 어떤 위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지? 이 과목이. 그래서 여기는 과목이 이러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위계 질서만 잘 체크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너가 수능 문제집을 사서 풀어도 돼요. 왜냐면 대수가 지금 니네 고3 애들 과목을 얘기하면 이게 수학이에요. 이게 수학 1이고 미적분 1이 수학 2예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확률과 통계고. 그러니까 수능 문제집을 사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확통은 빠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등가 교환이 된 게 있고요. 미적분 1과 대수는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지금 수능 문제집 사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렇다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능 문제집 살아있으니까 수능 문제집 써야지 이러진 마시고 좀 하고 난 다음에 연습할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피시면 되겠고 교재는 6쪽입니다. 수업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할 거는 바로 뭐냐면 책 그냥 쫙 펴. 책 쫙 펴 그냥.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내가 먼저 개념을 싹 다 이렇게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한번 이렇게 싹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 이렇게 똑같이 띄워놨죠. 그 교재에다가 똑같이 밑줄을 그으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문제들을 풀어줄 건데 그 문제들을 풀 때 우리 그 기말고사 내가 막판 했던 방법 있지? 일단은 보고 이해한 다음에 너가 다시 풀어보기 그걸 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내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내주는 숙제가 있을 텐데 그것만 잘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일단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기본 유형들은 다 보여드릴 거고 내일은 실전 유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여기 프린트 그러니까 여기 추가 연습 자료 해가지고 교과서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내가 추려온 게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추려온 거를 한 번 더 연습을 하면서 한 단원을 1주 동안 하게 되는데 그 1주 동안 하나의 이게 총 6단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한 단원씩 이렇게 끝낸다. 그러면은 뭐 6조고 끝난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아니고요. 2월까지 내가 질질 끌 거니까.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월까지 질질 끌 거니까 그렇게 할 건 아니고 그리고 2월까지 해도 나는 공사단원까지만 할 거야. 미분까지만 할 거야. 적분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단원까지만 할 거니까 그렇게 할 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대신 어떻게는 하겠다라는 것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냐면 연습을 많이 시킬 거예요. 미분은 솔직히 여기 있는 미적분 1은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적어도 한 60 이상은 받아요. 연습만 하셔도. 그러니까 꾸준히 하십시오. 알겠지? 개념이 약간 많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의문을 가져가면 돼요. 의문을 갖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의문을 갖지 마세요. 왜? 의문 가져봤자 증명을 하려면 대학 과정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을 못 해줘.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찝찝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미적분 1을 공부할 때는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하세요. 알겠니? 넌 특히 문과잖아. 이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를 세세하게 배울 일은 없단 말이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걔를 세세하게 배울 일도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냥 앞에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좌극한, 우극한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로 얘기할 건 바로 뭐냐면 극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첫 번째 해시태그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극한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극한은 바로 어디에서의 극한을 얘기할 거냐면 함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항함수가 있을 건데 그 다항함수에서의 극한값은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다항함수의 극한값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냥 가볍게 봐. 됐어? 그냥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함수가 대충 호앵 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그냥 이따구로 생겼다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y는 나는 그냥 fx 이렇게 잡아줬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내가 지금부터 어떤 하나의 값에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여기 하나의 값 잡아. 이걸 내가 a라고 하자고. 괜찮아요? 그때 여기 있는 하나의 값 이쪽의 기준을 잡아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점을 향해, 이 함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점을 향해 양 끝에서 한없이 얘를 향해 가까이 보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한없이 보내면 얘가 점점 얘한테 이렇게 봐봐. 여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점점 모이겠어? 안 모이겠어? 점점 모이면서 이쪽 요 점 하나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겠지. 그럼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언젠가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만나겠지. 그 순간까지를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 극한의 진정한 의미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은 요렇게만 이해하세요. 이거 엄밀하게 정의하려면 20세들은 대타 가져와야 돼. 가져올까? 일단은 그거 정리만으로도 내가 알기로 한 4줄인가 5줄인가 그런데 영어 쓰고 시작할까? 안 해도 되지?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쪽 왼쪽에서 이렇게 너 일로 와 이렇게 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약간 여드름 짜듯이 됐나요? 이렇게 여드름 짜서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봐. 그럼 결국 이 점을 향해 가겠어? 안 가겠어? 가지. 결국 이 점에서 만났다며. 괜찮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따라서 왔을 때 그 딱 만나고 있는 한 점이 생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렇게 그래프를 향해서 이렇게 왔을 때 만나게 되는 한 점. 그 한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데 그 포인트를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걔를 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겼던 이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포인트를 나는 지금부터 극한 값이라고 하겠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함수 값을 얘기해 주는 게 극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점이 가리키고 있는 요 y 값이 존재할 거라는 건데 여기 있는 요 점이 가리키고 있는 그 y 값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극한 값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극한 값은 equal.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요 x 값이 아닌 함수 값, 즉 다시 하면 y 값을 읽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 그 y 값을 찾아내주는 기호가 존재할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y 값을 찾아주게 되는 그 기호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너가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되는 기호가 바로 어떤 기호가 있냐면 이 극한 값을 찾을 때 가져와야 되는 기호가 리미트라고 주어져 있는 요 친구입니다. 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lim 붙여놓으면 극한을 보내겠다는 소리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극한을 보낸다 이렇게 기호를 쓰겠다는 거야. 그때 여기 밑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밑에가 바로 뭐냐면 이게 문자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문자 다시 하면 이게 정의역이야. 정의역.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자 정의역의 종착지를 얘기해 주는 게 여기 밑에다가 적어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렇게 알고만 넘어가. 아직 적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자 정의역의 종착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일단 보고 딱 이해를 하면 돼. 됐지? 그럼 여기서는 결국 x라는 요 좌표가 지금 현재 바뀌는 거니까 우리는 x를 정해주면 되겠고 그 x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만 이제 종착지를 결정해주면 돼. 그럼 x는 결국 여기 있는 요 가로선이니까 누구를 향해 가고 있냐면 a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문자 x가 나는 지금부터 결정을 해줘야 되는 기준점이 되는데 그 x가 마침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a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를 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실제로 극한값을 구하는 건 함수값이라며. 괜찮아요?
그러면 그 함수값을 만족해주는 함수가 여기 있어야 되겠어? 아니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요 주황색 자리에다 뭐를 쓰냐면 함수를 쓰는 거야. 그럼 실제 이 함수 그래프를 따라가고 있는 건 fx라며. 괜찮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주황색으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우리는 f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썼을 때 그럼 얘 그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럼 이 극한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함수값입니다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함수값이 바로 누군데? 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 됐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L이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이 함수값은 그래서 뭐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실제 극한값은 함수값을 읽어주면 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L이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고, 이거 자체가 그래. 그래서 너의 이름이 바로 함수값이요.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극한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서 끝이니까 그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직관적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그때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친구는 그래서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야. 그럼 우자랑 좌자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한자어에서 우리가 바로 출발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자는 무슨 우자야? 그래, 오른쪽우. 그러니까 오른 우자니까 그러면 우극한은 어디서 오는 거를 얘기하냐면 오른쪽에서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우극한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우극한은요 실제 한자어 그대로 뜯어가지고 그러면 오른 우자니까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오른쪽에서 오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떤 오른쪽에서 온 극한값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우극한이 되겠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좌극한은요 왼 좌를 쓰겠지.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를 얘기하겠습니까? 좌극한은요 그러니까 그렇지 왼쪽에서 온 극한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왼쪽에서 온 극한값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통해서 봐봐. 그럼 어쨌든 최종적으로 A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잖아. 그럼 A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했을 때 왼쪽에서 온다는 거는 여기 있는 요 A보다 실제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거 아니면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왼쪽에서 이 점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이 좌극한인 거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 다시 하면은 A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점 A를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좌극한인 거야. 그러니까 좌극한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A를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그래서 우리는 좌극한의 영역,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좌극한의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종착지는 A인데 그 A보다는 큰 거야? 아니면 작은 거야? 작은 거니까 그러면 A보다 더 플러스 해준 값을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마이너스 해준 값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 그런데 그 마이너스한 값이 뭔지 모르지. 그래서 그냥 A 마이너스로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마이너스 붙으면 이게 그래서 좌극한 이렇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 마이너스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너의 이름은 좌극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그럼 우극한은 이거보다 오른쪽에서 얘를 향해 가고 있다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쟤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럼 우극한은 이렇게 오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극한은 이렇게 올 테니까 그럼 이쪽에서 오는 극한을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극한은 점점 값이 커지겠어? 아니면 작아지겠어요? 왜? 큰 쪽에서 이쪽을 향해 점점 왼쪽을 향해 간다니까. 왼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엄청 큰 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염없이 그 점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럼 점점 커지겠니? 아니면 작아지겠니? 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방향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극한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좌극한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둘이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내가 왜 알려주냐면 작년까지 이렇게 안 알려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알려주냐면 내가 니들 선배들한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프 문제 풀어봐 하면 애들 진짜 못해. 내가 그게 답답해가지고 얘기해주는 거야. 됐니? 왜? 헷갈리거든요. 아니 좌극한이라며 그럼 왼쪽에서 오면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다 알아. 근데 왜 왼쪽으로 오는데 왜 이게 이렇게 점점 X가 커져요?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 내가 알려주는 거야. 됐나요? 좌극한은 이 점을 향해 작은 쪽에서 넘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극한은 이 점을 향해 큰 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점점 작아지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은 결국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도 잘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결국 A를 향해 오게는 되잖아. 근데 우극한이라며 그 우극한은 A보다 큰 쪽에서 온 거야? 아니면 작은 쪽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시작점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큰 쪽이니까 뒤에다가 플러스를 붙이면 될까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될까요? 플러스를 붙이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붙으면 이쪽에서 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우극한. 요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우극한이라는 거를 쓰게 되는 기호, 좌극한이라는 걸 쓰게 되는 기호가 있을 건데, 그래서 좌극한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좌극한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리미트. 나는 지금부터 리미트 이렇게 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거 보든 저거 LIM 그냥 똑같이 쓰면 돼. 저거 보면. 알았죠? 그래서 리미트. 나는 x가 어디로 가냐면 a를 향해 오는데 좌극한이라며. 그럼 좌극한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x가 출발했던 점은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오고 있음.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함수는 그대로 fx 이렇게 좌극한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그럼 우린 여기 우극한 값도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우극한 값을 구할 때는 결국 똑같이 리미트를 쓰면 되겠네요. 그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똑같이 리미트 그냥 갑니다. 근데 이번에 x가 똑같이 a를 향해 가게 되는데 우극한이잖아. 그럼 큰 쪽에서 온다고 아니면 작은 쪽에서 온다고? 큰 쪽이요. 큰 쪽. 그러니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요. 그렇지. 그래서 뒤에 플러스를 붙이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게 된 fx.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극한을 찾아주면 돼. 그럼 이걸 왜 배웠냐면은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엄밀하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게 생기고, 그 엄밀하게 증명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극한의 존재성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을 왜 배웠어?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걸 왜 굳이 판단을 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판단해야 되는 게 여기 최종 중첩지 바로 극한값의 존재성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극한값의 존재성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극한값의 존재성을 보여줄 때는 그냥 이거야. 결국 어떤 한 점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양옆에서 이렇게 왔을 때의 값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한글로 얘기를 하자면. 괜찮아요? 그 정의를 그대로 기호로 갖다 쓰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극한값의 존재성은 한글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바로 뭐냐면 양쪽에서 오게 되는 종착지가 같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양쪽에서 A.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양쪽에서의 종착지가 결국 뭐하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냐면은요. 결국 양쪽에서의 종착지가 일치함. 이것만 보여주면 끝나는데 그 양쪽에서의 종착점을 만들어주는 건 A를 향해 오는 거고 그 A를 향해 오는 것 자체가 왼쪽, 오른쪽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를 향해 오게 되는 게 왼쪽, 오른쪽이니까 그럼 왼쪽에서 오는 게 방금 얘기했잖아. 무슨 극한? 좌극한. 그럼 오른쪽에서 오는 게 무슨 극한? 우극한. 그랬을 때 얘네들이 결국 뭐예요? A요. A라는 점으로 결국 똑같이 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때의 함수값 자체가 똑같아야 돼? 아니면은 달라야 돼? 양쪽에서의 종착지가 같다 그랬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끝이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결론 잡아줄 건 리미트 x가 그래서 방향이 상실한 그 한 점을 향해서 왔을 때의 그 함수값 fx를 구했을 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건 바로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했을 때 둘이 서로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난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한 점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는 거야. 그때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좌극한과 그때 여기 있는 또 다른 그 점을 향해 왔을 때 그 우극한을 구했을 때 둘이 서로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일 때 이거를 만족할 때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은 오늘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개념은 끝나는 겁니다. 이해돼요? 되게 추상적이지? 네. 그래도 이해는 되나요? 네. 이해되면 됐어. 여긴 그냥 진짜 이해만 하면 돼. 알겠나요? 네. 질문할 거 있나요? 저 극한 부호라 해요. 저 기호? 네, 기호요. 어. 저 굳이 저렇게 그려야 돼요. 아니요. 네 편한 대로 쓰세요.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쓰더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정석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이게 정석이긴 한데 그거 쓰고 그 뒤에 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기호는 마음대로 써도 돼요. 기호는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고 나처럼 이렇게 써도 되고 나는 그냥 저게 편해서 난 그냥 저렇게 쓰는 거고. 됐니? 예. 상관없어요. 어차피 단답형이 아니면은 내실 볼 때는 치사하긴 하더라. 학교에서 저 극한기호 제대로 안 썼다고 틀렸다고 하는 경우도 봐서.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그냥 LIM 저렇게 쓰는 걸로 연습하시고요. 3학년 때는 어차피 수능은 단답형이 없잖아요. 단답형은 있는데 풀이는 안 보잖아. 그리고 OMR로 답을 인정을 하니까 체크하니까 어차피 자연수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럴 때는 그냥 기호도 편한 대로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호는 상관없어요? 됐어요? 자, 그럼 형광펜을 드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교재에 있는 개념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실제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교과서는 실제 이렇게 한다. 자, 진짜 이거 내용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교과서 같아요. 왜냐면 진짜 니네 학교 교과서 이렇게 딱 봤잖아? 그럼 다 진짜 이렇게 정리돼 있어. 교과서가. 그냥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교과서 함수의 극한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렴과 발산을 얘기하라.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수렴과 발산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수렴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그냥 저기 있는 내용을 그냥 쭉 읽어봐. 그냥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일정한 값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어디냐면 밑줄.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의 함수값 fx의 값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fx는 함수값이라는 내용만 적어 놓고 가주세요. 밑줄을 계속 그어야 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싸잡아서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경우를 나는 지금부터 동그라미 칠 건 수렴입니다. 이런 경우일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수렴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싸잡아서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어디냐면 네모 이 기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냐? 별거 없어. 괜찮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내용도 그냥 같이 한번 읽고만 넘어가면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라 그랬지. 그럼 여기 괄호만 쳐줄래?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 그럼 x의 값이 점점 어디를 향해 간다는 소리일까요? 한없이 커진다는 거. 약간 이제부터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와. 그럼 엄청나게 커. 그럼 우리는 숫자가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럼 숫자가 없으면 우리는 그거를 뭐로 대체하냐면 그때 대체하는 게 무한이에요. 한없이 커지는 게 무한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는 건 이렇게 적어주면 돼. 즉 x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팔자 뒤집은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즉 x가 이렇게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무한대를 향해 점점 커지고 있었을 때 그냥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져도 마찬가지 수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건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소리인데 저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괜찮아요? 그냥 겁나 졸라 작아진다는 것만 얘기해주면 돼, 저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건 딱 셋 다 보면 알겠지만 공통점이 있지. 결국 어느 한 점으로 갔을 때, 어느 한쪽으로 갔을 때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그게 수렴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발사는 수렴했을 때 아니면 수렴하지 않았을 때? 발사는 밑줄. 발사는 함수가 수렴하지 않으면. 이것만 밑줄 그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다야.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고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자극한은 아까 얘기했다. 자극한은 작은 값에서 온다 아니면 큰 값에서 온다? 그치. 여기에서 우리가 밑줄을 그을 거는 여기야. 바로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게 자극하는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쪽에 우리가 밑줄을 쫙 그어주면 되겠고, 이게 왼쪽에서 온다는 의미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왼쪽에서 우리 그 점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리니까 그쪽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기호를 쓰는 게 동그라미 A-입니다. 마이너스가 기준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극한은 작은 값을 가지면서 아니면 큰 값을 가지면서 우극한은 큰 값을 가지면서 작은 값을 가지면서 그렇지. 밑줄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거를 우리는 잡아서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우극한은 밑에다가 그래서 a 마이너스로 쓴다 아니면 a 플러스로 쓴다. 그렇지. 동그라미 칠건 a 플러스로 쓴다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문제 없겠지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았을 때 우리는 밑줄 극한값 존재하는 경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을 때만 존재한다 아니면 달라도 존재한다? 같을 때만 존재한다. 밑줄. 그래서 함수 fx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지요. 알겠냐? 네. 그래서 그걸 기호로 표현한 게 여기 밑에 거야. 얘도 같이 밑줄을 그어놓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잡아주면은 돼.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지?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이름만 동그라미 쳐줘. 좌극한, 우극한 이 정도는 좀 동그라미 쳐주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별거 없어요. 다만 개념이 겁나 중요할 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오늘 극한의 가장 중요한 두 형님을 배우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극한의 가장 강력한 두 형님 배우셨어요. 알겠죠? 그 밑에거든. 거기에 좌극한, 우극한에다가 동그라미 몇칠하고 그 용어에다가. 알겠죠? 자, 그럼 수능 1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가면은 9쪽입니다. 그쪽이요? 응, 9쪽. 9쪽 넘어갑시다. 수능 1쪽에 4번이다, 이거 지금. 예. 이거 4번에 나와요. 수능이 지금 이제 4번으로 나오고 있고. 심하면 5번, 6번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본 적은 있어요. 난이도가 개 쉬우면.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1쪽에서 만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내신에서는 많이 나올까요? 내신에서 많이 안 나올까요? 잘 나와요. 수능에서 내는데 수능에서 내는 건 내신에서 무조건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겁나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 판단하는 방법은요? 몇 초 컷을 끝내야 되냐? 이거 30초 컷이야. 왜? 이거는 솔직히 풀이 필요 없는 그냥 암산형 문제예요. 그냥 진짜 보면 돼. 왜? 첫 번째 거는 뭘 구하래? 극한값 아니면 함수값? 극한이요. 극한값. 어디로 갈 때 극한값? 첫 번째 건 극한값을 찾는 거야. 어디를 향해 갈 때? 그래, 1을 향해 갈 때 극한값. 다시는 뭐냐? 여기 1이라는 요 점이 있을 건데 요 1이라는 요 지점을 왼쪽 오른쪽 다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 보겠지.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안녕 하고 모이는 거고 오른쪽에서도 하이 하고 모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모였을 때 얘가 딱 만나고 있는 점이 생겨 안 생겨? 생겼지.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어디서 생겼냐면 여기서 생겼다라는 걸 인정을 해줄 수 있나요? 예. 그럼 여기로 딱 만났지. 그 값을 읽어달라는 게 첫 번째 극한값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극한값은 얼마야? 얘가 지금 이제 둘 다 양쪽으로 딱 왔잖아. 함수가 이렇게 똑같이 왔잖아. 예. 부호 없었으니까 그냥 극한값만 봐주면 돼. 그럼 이 극한값이 얼마를 향해 가고 있다고? 양쪽에서 둘 다 한쪽에서 만났다. 얼마? 2요. 2. 그러니까 여기 극한값은 얼마야? 2요. 2.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1에서의 무슨 값 찾기? 두 번째 건 F1이다. 1에서의 무슨 값 찾기? 이거 무슨 값이라 그래? 우리 1학년 때 배웠잖아. 이게 무슨 값? 함수. 그래, 이거 함수 값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거 함수 값 읽게요. 그럼 잘 봐. 흔히 하는 실수를 보여주죠. 야, 그럼 이 함수 값은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1일 때 여기 2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2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왜? 잘 들어봐. 극한값은 여기서 이미 끝난 거고 실제로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으라는 건 얘가 1일 때 갖게 되는 그 점을 보라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그래프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함수값을 그래프로 해석했을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냥 이거야. 딱 그 한 점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에서의 점을 찾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x값이 1일 때 그 1에서의 우리는 점을 확인해 주는데 그 점은 보통 이렇게 색칠이 안 돼 있으면 그 지점은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1일 때 2를 갖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그럼 실제 색칠되어 있는 점은 어디 있는데? 라고 한다면 밑에 있잖아. 얼마야? 1.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 색칠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색칠되어 있는 게 바로 함수값입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됐나요? 두 개가 다 색칠되어 있는 경우는 없나요? 아, 이렇게 두 개가 색칠되어 있는 경우요? 네. 되겠냐? 함수의 정의로? 야, x가 같은데 y가 두 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이씨. 그러니까 그게 양다리잖아. 그게 말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건 상관없어요. 됐나요? 네. 그럼 이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잡아서 계산해주면 돼. 즉 함수값은 y값 읽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f1은 그래서 2입니까? 아니면 1입니까? 그래서 1이지. 그래서 여기는 1 이렇게 오면 돼. 둘을 더해준 게 답이니까 정답은 얼마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유제 1번도 똑같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됐나요? 유제 1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보는데 옆에 풀이 있으니까 풀이 가리고 해봐. 알겠죠? 풀이 가리고 내가 해준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 이거 봐봐. 얘 현재 0에서 무슨 극한 찾기야? 첫 번째 거. 0에서 무슨 극한? 좌극한. 그럼 좌극한은 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왼쪽에서 오는 거 아니면 오른쪽에서 오는 것? 그치. 이렇게 오는 거를 찾는 거야. 괜찮아요? 그니까 얼마야? 1이야. 이렇게. 괜찮아요? 얘가 색칠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어. 그냥 얘가 도착하는 그러니까 얘가 도착하는 종착지에다가 우리가 숫자 채우면 되는 거야. 알겠어? F0은요.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2지? 그래서 1 더하기 2에서 정답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쉬었다 갑시다. 됐나요? 지금 6시니까 6시 5분까지만 쉬었다 갈게요.
봅시다. 그래서 6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 극한의 성질. 그래서 별건 없고, 야, 솔직히 이거 나 말로 때우고 끝내도 되거든요. 진짜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이거를 말로 때우고 끝내고 싶어 미치겠어요. 내가 이걸 일일이 쓸 가치가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한 줄만 얘기를 해볼게. 방금까지 네가 얘기한 게 하나야. 그 극한값은 뭐 취급하냐? 극한값은 어떤 값 취급을 했지 지금까지? 잠시만요. 정확한 공간이 서로 만드는. 그거는 정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찾은 게 y값 찾았어? x값 찾았어? X. x는 그 방향을 얘기하고요. x가 방향이잖아. 이쪽으로 갔을 때 그 방향일 때 y값 찾았지. 그럼 y값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슨 값이라고 하니까? 함수값. 그러니까 극한값은 무슨 값 취급했어 내가 지금까지? 끝. 극한값을 나는 지금부터 함수값 취급하셨죠. 그럼 나는 여기에 집중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함수값처럼 바라봤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여기 리미트가 들어가 있는 두 개의 함수 아니면 세 개의 함수, 네 개의 함수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겠다는 게 지금 여기 마지막 내용이걸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걔네들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려고 할 때 똑같아요.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때, 함수값을 구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그 포커스는 바로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함수값의 계산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점으로 갔을 때 나는 여기는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 개만 얘기하니까 두 개만 얘기합시다. 더해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더하고 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로 갔을 때 나는 두 개의 함수가 똑같이 있거든. 그때 나는 이 두 개의 함수를 두 번째로 뭐 할 때냐면 곱할 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돼 있는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fx에서 나는 gx를 마찬가지 뭐 할 때냐면 나눌 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얘네들은 함수값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며. 그럼 함수값 계산하는 거랑 같으니까 실수 계산하는 거랑 같겠냐 아니면 다르겠냐? 같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 계산할 수 있다는 거는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고 뺀 거랑 같을 거라는 거 아니면 다를 거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왜? 각각의 극한값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나 합쳐놓고 새로 만들어진 함수를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을 하나 어쨌든 같은 연산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다. 이게 끝이야. 증명하려고 하지 마. 증명하려고 하면 입실론 데이터가 좋아야 돼. 됐나? 여기까지는요? 증명하려고 하지 마. 증명하려고 하면은 대학과정 들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들고 올까? 아니요. 싫지? 그냥 갑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각각의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거랑 그래서 각각의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거랑 같더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끝입니다. 그럼 곱하기도 똑같겠냐 다르겠냐? 어쨌든 값들을 계산하는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끝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리미트 잡아줬을 때 x가 그래서 a로 갔을 때 똑같이 나오는 그 fx 그 다음에 리미트 똑같이 x가 a로 갔을 때의 그 gx 둘을 곱해준 거랑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럼 나누기도 똑같겠냐 아니면 다르겠냐? 똑같이 쪼갤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나누기도 똑같이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로 갔을 때의 그 fx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똑같이 a로 갔을 때의 그 gx 둘을 나눈 거랑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나눌 때는 뒤에 있는 요 분모로 내려가는 이 친구에 관심을 넣어야 돼. 왜? 분모는 절대 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치,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x가 똑같이 a로 갔을 때 그 gx라는 요 극한값을 잡아줄 때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다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상수배도 그럼 똑같이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상수배도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5개가 끝이거든요? 됐나요? 단 이 5개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조건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할까? 당연히 값이 뭐라도 있어 쪼개든가 말든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발산하는 조건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 알겠지? 어려운 거 없지? 어려운 거 없죠? 야 이것까지 설명하면 개념 다 끝났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개 좋지? 야 참고로 얘기해줄까? 이렇게 다음 주까지 다 나가잖아? 첫 번째 단원 끝나요? 끝나요? 진짜?
연속은 내용이 이거보다 더 없거든요? 내가 지금 일단은 하나 끝냈는데 3주 잡고 있거든요? 아, 진짜로. 내가 진짜 구라를 치는 게 아니라 진짜 끝이야. 내용이 없어요. 엄청 빨리 끝나네. 바로 이제 미분 들어가는 거야. 아, 대박이죠. 밑줄 그어놓고 갑시다.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별게 없어요, 내용이. 야, 그리고 너가 지금 봐봐. 어려워? 아니요. 별로 안 어려운데. 개꿀이지. 이렇다니까 시험 문제가 다. 와, 정말 행복하네. 파라다이스죠. 너 대수 가면은 이 말이 나오나 보자. 자, 여기 보세요. 절대 대수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자, 밑줄.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요 5가지가 다 성립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됐어? 그럼 결론은 극한은 쪼갤 수 있다 아니면 없다야? 이게 다야.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극한은 쪼개는 게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극한은 쪼개는 게 가능하다. 이게 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니까 이것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리 다 했냐? 정리 다 하셨죠? 상수배도 앞으로 빼도 상관없다 그런 거야. 알겠지? 그게 1번이야. 알겠습니까? 자, 바로 기본 유형 2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기본 유형 2번 보겠습니다. 보기만 하면 돼. 됐냐? 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 두 개가 있는데 밑줄 한 번만 그어봐봐. 얘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 지금 같은 방향으로 둘이 가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쟤네들의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거 봐봐. 둘 다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랑 gx의 극한값이지? 네. 있냐? 네. 뭔가 있잖아. 값이 나왔죠? 네. 그럼 극한값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극한값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이렇게 극한값이 있다고. 됐나요? 이거 밑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지요.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일 때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부터 봐봐. 여기까지 다 적었으면 이제 나만 보면 돼. 펜 딱 내려놓고.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우리가 가고자 했던 방향이랑 똑같아? 아니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잖아. 똑같이 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요 무한대 자체를 요렇게랑 이렇게 나눠줘도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값이 있다라는 증명을 빡 했으니까. 나눠줘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방금 배웠던 극한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극한이 이렇게 함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각각의 극한값이 있으면 쪼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은요. 그래서 나는 리미트요. x가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나는 여기 첫 번째는 3fx가 되셨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는 그냥 앞으로 뺍시다. 그래도 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리미트가 똑같이 가져줬을 때 그때 x가 똑같이 무한대로 가고요. 그때 나는 여기에 gx의 2배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앞에 붙어있는 상수배들을 또 앞으로 빼줘도 된다고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아까 했잖아. 그쵸? 그럼 상수배도 앞으로 빠져도 되는 거니까 그래 난 여기 있는 3 리미트 x가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그 fx에서 마이너스 2도 건 마찬가지 앞으로 빠져나가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니까 2도 빼. 그러니까 나는 이 리미트 똑같이 가. 그래서 x가 그래서 똑같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g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잘 들어봐. 그럼 여기 있는 요 값 알잖아. 얼마라고? 이게 얼마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갔을 때 fx 값 알려줬지? 얼마? 그래. 이렇게 숫자 대입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나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갔을 때 gx도 값 알려줬죠? 그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3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6. 얘네들 곱하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요? 그래서 정답은?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쪼갤 수 있으면 다 쪼개고 그 다음에 계산해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풀어보시고 밑에 유제 2번도 해보세요. 알겠죠? 같은 거니까 해봅시다. 시작.
예, 맞아요. 왜? 그대로 하면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보고 가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오, 야, 개꿀이지. 왜? 마음이 너무 편해? 너무 행복해? 내일 그 문제를 보고도 내일 여기 뒤에 있는 유형 확인 문제들을 보고도 그 소리가 나오나 보자. 자, 여기 보세요. 왜? 나이도 비슷해요. 겁 주는 거야. 비슷해. 안 어려워. 하면은 돼. 됐어? 야, 이것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극한 똑같이 형태 맞춰져 있는 게 극한값이 다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쪼개도 돼? 아니면 안 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분모는 3을 앞으로 빠져나가도 된다 그랬으니까 안 된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3 리미트 x가 그래서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gx 이게 분모고 그죠? 분자는 리미트 x가 똑같이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fx가 되겠지. 그럼 각각 값 다 집어넣으면 답 나와 안 나와? 3분의 3이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바로 뒤로 넘어갑시다. 10쪽에 있는 두 개인데 10쪽에 있는 두 개 유형들만 보고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얘를 못하면 그냥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이걸 어떤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는 계산이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 답 내는 과정이 무조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할 수 있어야 돼. 어려운 문제건 쉬운 문제건 얘 계산 못하면 그냥 안 나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딴 거 말고는 지금까지 한 거 말고는요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칼을 이렇게 열심히 갈면 되게 날카로워지듯이 너가 이 고통에 있는 시간을 갖고 일일이 왜 저렇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만 하면 되고요. 연습하셨을 때 이거 단순하게 그냥 모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 배우지? 숫자 세는 거 말고 숫자 세는 거 다음에 연산 뭐 먼저 가르쳐요? 그거야. 딱 그 느낌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더하기 할 때 왜영 하다가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쓰잖아. 딱 그 느낌이 되어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왜영 이거는 지금 여기서 딱 한번 듣고 끝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들어봅시다. 자, 가볍게 갑시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특수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특수형이라는 거는요, 얘네들 푸는 방법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그럼 얘네들은 왜 정해져 있는가? 라고 한다면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리미트 x가 2로 왔을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극한값을 구하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며. 그러니까 우린 여기 x 대신에 다 2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됩니다. 응, 그렇게 해도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림으로만 봤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림으로만 봤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식이 나왔으면 여기 있는 요 숫자 있죠? 뒤에 플러스가 있든 마이너스가 있든 그거 다 개무시하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어.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요? 그럼 넣었습니다. 분모가 어디로 갔어요? 2 빼기 2 하니까? 분자 또 어디로 가요? 분자도 어디로 가? x에 2 집어넣으니까 0으로 가. 그럼 생각해봐. thinking 0분의 0이래. 답이 없어요. 그래, 답이 없지. 왜? 누구 때문에? 답이 없어. 누구 때문에? 극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극한이 아니라 분모가 뭐 되는 숫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야? 0. 그래, 분모가 0 되는 거 우리가 숫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야? 숫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값을 찾으라고. 이 소리가 된 거야.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야. 왜? 상식을 깨야 되니까. 맞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 있잖아. 분모가 0인 숫자는 없다. 그걸 깨야 돼. 그러니까 저게 뭔 멍멍이 같은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됩니다. 왜? 어차피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값을 한없이 가까워지게 만들었을 때의 함수값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의 함수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의 함수값을 찾으라고 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따져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 함수값을 찾는 거야? 아니면 얘랑 가까워졌을 때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야?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진 거니까 그냥 이 값에서 찾는 거냐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를 보는 거야? 떨어졌어요. 그래, 떨어졌을 때 얘 방향성을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된다라는 거는 얘가 그냥 0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지 실제 얘가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함수값 값 내가 똑같다라고 취급하라고 했지만 내가 분명히 판수할 때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비슷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됐나요? 나 아까 판수할 때 극한성질할 때 분명히 이렇게 썼어. 맞아요. 이렇게 안 썼어. 왜? 엄밀하게 따지면 둘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한 거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돼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걔가 가까워질 때 값을 찾는 게 나의 목표야. 이제부터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분모가 0 되는 게 있었으면 걔를 살리는 게 좋아? 아니면 죽이는 게 좋아? 없애야죠. 없애는 게 좋지. 근데 우리가 분모 분자에 있는 거를 없앨 때는요 뭐 하는 방법밖에 없죠? 곱하는 건 안 되죠. 곱하면 제곱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있는 거에서 0 되게 하는 애들이 각각 다 존재하는데 그거를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네모 곱하기 세모 네모야. 그냥 네모가 0 되는 거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그럼 이거 뭐 하면 날아가? 네모를 지우려면 약분하면 되잖아. 그럼 약분하려면 위아래가 결국 똑같아야 되면 달라야 돼? 똑같아야 돼. 이게 포인트야. 됐어요? 옆에 공간 개 많은데 거기다가 적어 놓으면 돼.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첫 번째 이 0분의 0꼴을 푸는 방법은 그래서 이 방법으로만 풀면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증명할래? 아니요. 아, 내가 또 뭐 들고 올 것 같지? 증명하라고 하면. 응, 맞아요. 증명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자.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 0분의 0꼴을 풀 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분의 0꼴을 해결할 때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이거 다 적어놓고 가면 돼.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은 다 인수분해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로는 인수분해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 인수분해 전에 해줘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이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선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선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 루트는 없애줘야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건 분자가 됐든 분모가 됐든 무조건 다 뭐 해야 되냐면 유리화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선제 조건 근호가 있을 건데 근호는 반드시 뭐 먼저 하시면 되냐면요. 어디에 있든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호는 유리화 먼저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유리화 진행 안 하고 문제 풀면 나가리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유리화 먼저 해주고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답을 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 하다 보면은 다항식에 곱이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그럼 다항식에 곱이 되다 보니까 위아래 0 되는 인수가 생겨 아니면 안 생겨?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있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분모 분자에 결국 뭐를 지워주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냐면 0 되는 인수 지우는 것이 필요해. 됐어요? 그러니까 0을 만드는 결국 뭐를 지워주시면 되냐면은요. 식. 다항식이든 단항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0을 만드는 식을 소거하셔야 돼요. 그때 그거를 지우는 방법이 바로 약분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약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모 분자에 0 만들어주는 식을 다 지워버려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때 함수값을 구하시면 돼요. 남은 애들에 대한 함수값 찾기요. 됐나요? 그래서 남은 식에 무슨 값을 찾아주면 되냐면 함수값 찾아라. 끝 이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돼. 이거 정리 좀 잘 해놓고 넘어가세요. 잘했어요? 정리 다 했나요? 그냥 이 순서대로만 가. 이거 말고는 없어. 알겠지? 네. 물론 나중에 이 아저씨 끌고 올 거야. 미분 배우고 나면. 병원 아저씨 끌고 올 거예요. 맞잖아. 네. 참고로 독일어라서 이거 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없는 단어 치면 로피탈이야. 로피탈. 왜 들어온 거예요? 의사예요. 의사 양반인데 그
미분을 이용해서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을 쉽게 찾는 방법을 훔친 인간입니다. 발견한 인간이 아니라 훔친 인간입니다. 도둑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증명을 해놓은 거를 내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만든 것처럼 만든 아주 네 가지가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이 쓴다? 근데 그거 알아요? 저거 학교에서 쓰면은 서술형에서 쓰면 무조건 빵점이에요. 왜요? 교육과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저걸 절대 배우지 말라고 하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저걸 원래 가르치면 안 되는데 계산 빨리 하라고 알려는 드려요. 됐나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는 마음껏 써도 되는데 주관식에서 쓰면은 어떻게 된다? 진짜 빵점이에요. 답만 맞아서 답만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빵점 주거나 선생님마다 달라요. 됐니? 그러니까 답만 맞는다고 점수를 주진 않아서요. 그러니까 그건 빵점이야. 절대 하면 안 돼 그거는. 알겠습니까? 어쨌든 자 봅시다. 이제부터 그러면 자 위아래 봐. 이제 아무것도 적을 거 없어. 자 그럼 이제부터 보세요. 야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분모 확실하게 2 집어넣으면 0 가는 거 확인했고 분자도 0 가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은 루트 있는지 확인을 해봐. 위아래 루트가 있나요? 없어요. 루트 없지. 그럼 루트 없으면은 그때 바로 가져오는 게 바로 뭐 하면 되냐면 인수분해야. 근데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분모는 어차피 인수분해가 되니 아니면 안 되니?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구만 인수분해 해주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누구는 인수분해가 되냐? 지금 보니까. 2요. 네. 4요. 그치, x제곱 마이너스 4. 즉 분자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분자는 인수분해를 해요? 아니면 하지 말아요? 합차를 이용해서 해 말아? 해요. 해야 되겠지. 저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되면 x 더하기 2랑 x 빼기 2 이렇게 하면 위아래로 똑같이 생겨먹은 게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생겼지. 그럼 이렇게 x-2가 똑같이 생겨먹은 건 약분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요. 이렇게 지우라고. 됐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지우게 되면 남은 게 결국 우리는 리미트 똑같이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x값 2가 되었고 괜찮아요? 그때 나는 저기 있는 남은 함수는 1차식 x 더하기 2만이 답이 된 거죠. 그럼 나는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은 게 극한값이라니까? x 플러스 2요. 그 x 더하기 2에 있는 요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은 게 극한값? 뭘 봐, 여기 있는데. 2요. 그래, 여기 x가 가고자 하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2 더하기 2 해주면 돼. 그게 정답 4.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때 여기 유제 3번 바로 보겠습니다. 똑같이 할 거야. 됐어요? 근데 유제 3번이랑 예제 3번, 즉 여기 위에 있는 유형 3번이랑 유제 3번 둘을 비교해봐. 뭐가 있고 뭐가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 루트요. 루트가 있고 루트가 없고. 그러면 유제 3번 루트가 있죠. 그럼 내가 얘 뒤에 있잖아. 루트가 있을 때는 인수분해 하기 전에 반드시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무조건 다 뭐 해주고 넘어가라? 없어요. 없앨 순 없다니까. 세 글자 뭐 하라고? 그래, 유리화를 먼저 하라는 거야. 이 단계가 추가될 것 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봤을 때 첫 번째 리미트 그래서 똑같이 가. 그래서 x가 그래서 똑같이 4로 갔을 때 분모는 그대로 x-4를 잡아옵니다. 됐나요? 근데 분자를 유리화하라며. 그래서 나는 여기는 루트 x-2 이 다항식을 유리화하고 싶으면 우리는 무슨 공식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분자의 루트를 지우는 게 목표잖아. 그럼 무슨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화하죠? 그래, 곱셈 공식 중에서도 바로 완전 제곱식 아니면 합차. 도대체 뭐야? 그래, 합차.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합차 공식은 항상 어디서 쓸 수 있다는 거. 됐나요?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가야 되니까 앞에 거 루트 x 그 다음에 뒤에 거 더하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여기 밑에다가도 똑같이 그거를 해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똑같이 해주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는 리미트를 똑같이 잡아주니까 리미트 x가 그래 똑같이 4가 되면서 분모는 그대로 쭉 가. 그래 나는 여기는 얘가 x-4는 그대로.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루트 x 더하기 2도 그대로 잡아. 됐나요? 근데 분자 정도는 전개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전개는 해줘. 됐나요? 그럼 분자는 전개해주면 되겠고 전개해주는 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루트 x 제곱하면은 x 2 제곱하면 4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아래로 가지고 있는 x-4는 약분해줘도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되니까 이렇게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지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0 되는 걸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화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워질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생긴 거야. 인수분해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유리화를 먼저 좀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분모에 4 집어넣으면 0으로 가는 게 증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이게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이 짓거리 하면은 그냥 계속 반복한다. 계속 그냥 진짜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가 시간을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유리화하는 순간은 바로 어떨 때만 쓰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넣었을 때 0이 되었을 때만 하세요. 무한대일 때는 쓰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가 지워져. 그러니까 남는 식은 잘 봐. 그럼 여기 리미트. 그래서 x가 똑같이 4로 갔을 때 분모는 똑같이 잡아서 나는 루트 x 더하기 2가 되고 됐습니까? 그때 분자는 남는 게 없으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x 대신에 4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답해서 몇 분의 몇이 돼요? 이거 4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루트 4는 얼마니까? 2요. 2. 그럼 2 더하기 2 하면? 4분의 1. 그렇지. 그 정답은 4분의 1.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 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두 개 해보십시오. 두 개 다시 해보세요. 시간에 시작할 때 나가는 걸로 하고 내일 시작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 추가 연습 자료는요 내가 지금 한 문제만 좀 더 풀어주고 끝내려고 해요. 됐나요? 다 내일 꼭 들고 와야 됩니다. 내일 남은 문제도 하게. 알겠죠? 그래서 한 문제만 좀 보고 끝낼 건데 내가 지금까지 안 다뤄준 유형이 하나 있어서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추가 연습 자료 볼 거고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일 내가 안 풀어준 거 남은 건 다 풀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복습은 하셔야 되겠죠? 내일 복습은 하겠지만 내일 몇 시야? 참고로? 2시 아니면 2시 20분. 알겠죠? 내일은 2시 2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야, 시간 딱 맞춰서 끝나겠다. 야. 아, 일찍 끝내주려고 했는데. 자, 보세요. 3번인데 함수가 이렇게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요. fx가 지금 현재 함수가 좀 갈라져서 요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난 여기 있는 마이너스 괄호 x-1의 제곱 더하기 k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x가 2보다 컸을 때는 이 함수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따라가 어떨 때 따라가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괜찮아요? 그때 이 함수에 대해서 내가 원했던 거는 그때 여기 있는 얘 극한값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똑같이 2로 갔을 때 그 fx가 존재를 했을 때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로 f 얼마를 궁금해하는 거냐면 이때 우리가 원했던 f3은 그래서 누굽니까? 이거 찾아주는 게 답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읽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여기는 fx가 이렇게 쪼개졌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키워드야? 밑줄. 여기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 딱 밑줄 그어놓고 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표현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존재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다란 소리야? 아니면 다르다란 소리야? 극한값이 있었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똑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같아야 돼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2에서의 좌극한.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2에서의 우극한을 구했을 때 그때 나오게 되는 값들이 서로 같다라는 게 아니면 다르다라는 게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때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fx라는 함수가 그래서 누군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괜찮아요? 그럼 fx 함수를 찾아주는 게 필요했고 그 fx라는 함수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대로 끌고 온다는 겁니다. 그럼 2의 좌극한이니까 좌극한이 2보다 큰 쪽에서 온다고 아니면 작은 쪽에서 온다고? 뭐가 작은 쪽이? 작은 쪽에서 온다고. 그럼 작은 쪽에서 오는 거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쪽이잖아요? 그럼 위 함수를 따라간다는 소리 아니면 아래쪽 함수를 따라간다는 소리야? 위아래 중에서 어디를 따라가요? 밑에요. 밑에 거를 따라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이 함수가 2x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졌던 함수랑 2에서의 우극한도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의 우극한을 구했을 때 나오는 요 함수인데 이번에 함수는 2보다 큰 쪽이지. 그럼 큰 쪽이면 위에 거에서 쫓아온다고 아니면 아래 쪽에서 쫓아온다고? 아래요. 큰 쪽이야. 큰 쪽. 큰 쪽은 어디야? 위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괄호 나는 x-1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잡아줄 때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 아니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 얘네들이 똑같던데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 2 집어넣으면 되니까 4 더하기 1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해주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 더하기 1하니까 얼마야? 5. 그럼 여기도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되니까 2 빼기 1하면 1이네. 괜찮아요? 그럼 1의 제곱이면 1. 그쵸?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 그쵸?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k. 이렇게 했을 때 둘이 서로 같다니까 아니면 다르다라니까? 같다. 이거 이용해서 그럼 k 구하면 k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오케이. 그럼 k가 6이죠.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fx가 완성이 돼요? 아니면 완성이 안 돼요? 되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fx를 찾아줬을 때 그럼 fx가 위에 거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괄호 x-1의 제곱 더하기 k 대신에 6 집어넣으면 되겠고 괜찮아요? 그 다음 밑에 거는 그대로 2x 더하기 1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우리가 원했던 건 f 얼마이기 때문에 f3. 그럼 f3이니까 x 대신에 얼마만 넣어줘라. 3. 그럼 3은 위에 거에다 들어간다 아니면 밑에 거에 들어간다? 위에 함수 아니면 밑에 함수? 위에. 그렇지. 2보다 큰 쪽이니까 위에 함수에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이너스 3 빼기 1하면은 2.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2의 제곱에서 6을 더해주면 돼. 즉 6 빼기 4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2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다. 이거야. 알겠죠? 어려운 건 없어요. 괜찮아요? 다시 풀어보고 끝냅시다. 다시 풀어보세요. 베끼지 말고 흐름을 이해하고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죠?